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이 시작되는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두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크기가 약 0.65mm인 정자와 0.2mm인 난자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너무나 작아서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지만 그 작은 만남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 그리고 한 가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역시 모두 이 위대한 만남을 통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요. 인간의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세포 가운데 오직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세포는 단 두 가지, 정자와 난자뿐입니다. 먼저 생명의 요람이 되는 난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성의 난자는 인간의 몸 안에서 가장 큰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평생 사용할 난자를 몸속에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사춘기에 이르면 깊은 잠을 자던 난자들이 드디어 하나씩 성숙하여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우리는 이것을 배란이라고 부릅니다. 배란된 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정자를 기다리기 위해 나팔관이라는 통로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난자가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겨우 약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적 길어야 하루 정도만 머무르며 간절하게 만남을 기다립니다. 만약 이 짧은 시간 안에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자는 서서히 소멸하고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두껍게 부풀어 올랐던 자궁 내막에 떨어져 나가며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경이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중년에 접어들면 난소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배란과 여성 호르몬 생성이 멈추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를 폐경 혹은 새로운 완성을 뜻하는 뜻으로 왕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여성의 삶은 난자의 리듬과 평생을 함께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남성의 정자는 여성의 난자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남성은 태어날 때 정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며 생기가 되었어야 비로소 정자를 만들기 시작하며 이후 노년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자를 생성해냅니다. 그 양도 어마어마하지요. 매일 수천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고 단 한 번의 사정 속에는 무려 수억 개의 정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억 개의 정자 가운데 난자와 만나 수정에 성공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정자들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그 작은 세포들이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자신의 몸 길이에 비하면 우주만큼이나 멀고 험난한 자궁과 난관이라는 긴 여정을 헤엄쳐 나아갑니다. 강한 상선 성문을 띈 거친 자궁벽을 지나고 길을 잃기 쉬운 좁고 긴 난간을 통과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쳐 쓰러지는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마침내 단 하나의 가장 건강하고 강인한 정자만이 난자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 과정은 그야말로 수억 대 1의 확률을 뚫어야 하는 온 우주에서 가장 치열하고 위대한 생명의 경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자와 난자가 하나로 결합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전 정보를 가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 난은 다시 세포 분열을 하며 나팔관을 따라 자궁으로 이동하고 약 280일 동안 안전하게 생명을 품어줄 자궁벽에 스스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위대한 정착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부르며 바로 이 순간부터 비로소 한 인간의 임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자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연구에서 우승한 정자는 결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출된 정자는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자가 만들어져 성숙하기까지는 약 74일 정도가 걸리므로 현대의학에서도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는 최소 3개월 전부터 생활습관을 관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만들어진 정자가 실제 임신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3개월이 지나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정자가 되므로 너무 잦은 성교를 하면 정자가 완숙도 되기 전에 모두 사정되어 버리므로 불임의 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정난자 결합이 곧 생명의 시작이라면 임신을 결심한 그 순간이 아니라 적어도 100일 전부터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꾸는 것이 올바른 이치라 할 수 있지요. 평소에는 몸을 돌보고 있지 않다가 자기야 오늘 성스러운 날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며 갑자기 정력에 좋다는 전복, 낙지, 장어 같은 보양식을 배불리 먹고 또 눈물 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도 공부와 마찬가지로 벼락치기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전 100일 동안 부모가 먹는 음식, 생활습관, 마음가짐과 감정 상태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전통적 관습이 아니라 건강한 생명의 시작을 준비하는 매우 합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선조들이 현대의학이 밝혀내기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원리를 경험적으로 깨닫고 실천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명 발생에서 건강한 정난자의 결합은 적은 노력으로도 뛰어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나 건강하지 못한 정난자의 결합은 아무리 훌륭한 태교를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태교는 임신 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이전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몸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며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또한 좋은 음식을 먹고 바른 생활을 실천하는 것,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한 인간의 역사가 될 새로운 생명을 정성껏 맞이하기 위한 숭고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아이를 갖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한 생명의 시작을 존중하고 미래를 책임지려는 부모의 가장 첫 번째 태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시작은 겉보기에는 우연한 만남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부모가 살아온 시간과 정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준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억대 1이라는 상상조차 어려운 경쟁을 뚫고 긴 여정을 이겨내어 마침내 난자와 결합해 태어난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단한 확률을 뚫고 이 땅에 온 소중한 존재들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라는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경이롭고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축복받은 생명입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